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인생과 성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정의하게 해주는 10가지 별난 법칙, 비범한 정신의 코드를 해킹하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다시 코딩하기, 내면 세계의 변협.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또 만족스러운 삶으로 데려다줄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에 대한 다른 시각의 생각들을 막 나하여 의식 자체를 해킹하는 법을 탐사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모양 지을 수 있다는 발상, 곧 내가 현실 구부리기라 부르는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현실을 구부리라. 이것은 모든 일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옷마저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듯 보이는 삶의 최적화된 상태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현실 모델입니다. 지복을 수행하며 살라. 행복은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복 수행은 날마다 더욱더 행복해지고 한계 없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멋진 수행법입니다. 미래의 전망을 창조하라.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견칙을 추종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엉뚱한 목표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부여해주는 목표는 대부분 쓰레기보다 못해 보입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를 진정 깊은 행복으로 이끌어줄 목표를 정하고 의미를 창조해내어 신나고 뜻깊은 삶을 살게 해줄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은 비범한 정신의 코드를 해킹하다 책 속의 자신을 다시 코딩하기, 내면 세계의 변협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인간 존재의 4가지 상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꿈을 2가지의 재료라고 생각하라. 이 둘은 서로 조합되는데 적절히 잘 섞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너무 많으면 균형이 흐트러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삶 속의 어느 순간에서든 이 둘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4가지 서로 다른 정신적 상태에 있게 된다. 1. 악순환에 빠진 상태. 이 상태에 들면 우리는 불행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다. 현재 즐길 것도 앞으로 기대할 것도 거의 없다. 누구나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고통스러운 상태다.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되게 우울하다. 2. 현재의 현실에 안주하는 상태. 현재 행복함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다. 가끔씩 이 상태에 드는 것은 좋다. 예를 들어 놀라운 경험을 하거나 휴가 중일 때가 이 상태다. 하지만 행복감 그 자체는 언제고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대마초를 피우면 그 순간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행복감과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회에 공헌하고 스스로 발전해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상태는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하지만 지속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지는 않는다. 3.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상태. 사업을 일으키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나는 이 상태에 있었다. 기업가들,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이 대개 이런 상태에 잘 빠진다. 이 상태의 우리는 큰 목표는 갖게 되지만 그 목표 자체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실수를 범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혹은 새 사무실로 이전할 때까지
혹은 새 판매 기록을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큰 목표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뤄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행복해지기를 자꾸만 뒤로 미룬다면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없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어쩐지 진전이 없거나 분명히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원하는 곳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4. 현실을 구부리는 상태. 지금 행복하면서 미래의 꿈을 품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아직 꿈을 성취하지 못해도 이미 행복하다. 이 상태에 있으면 즐겁게 성장해 간다. 목적지로 가는 길도 목적지만큼 중요하다. 이 상태에 있으면 흥미롭게도 온 우주가 내 뒤를 받쳐주는 것 같다. 이 밖에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쨌든 아주 행운아가 된 것 같다. 최상의 기회와 아이디어와 사람들이 절로 나타난다. 마치 행복감을 강력한 연료로 삼아 꿈이 성취되는 곳으로 날아가는 것만 같다. 현실 구부리기에 필요한 요소 2가지. 1.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라. 꿈의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현실 구부리기 상태의 핵심적인 요소다. 꿈은 추구하되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꿈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 그리고 깊은 성취감을 느낀다. 그리고 늘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일을 갈망하게 된다.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할 수도 있다. 피곤은 하겠지만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지치지는 않는다. 내가 아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이런 아름다운 행복감을 느끼며 산다. 원대한 꿈을 향해 멀고도 힘든 길을 가면서도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표를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2. 신나는 미래의 꿈을 꾸라. 내가 만나거나 책에서 읽은 비범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다름 아니라 이들은 모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 세상에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선보이는 것, 산을 하나 오르는 것, 가정을 일구는 것 등등. 그 꿈은 다양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미래에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영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은 모두 현재를 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현재를 사는 것은 전체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믿는다. 현재 행복하다면 우리는 현재에 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전진을 위해 대범한 꿈을 꿀 필요도 있다. 비범한 사람들은 세상에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현실을 구부릴 때의 느낌. 현실을 구부릴 때는 거의 마술이 펼쳐지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진다.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이 상태가 되면 거의 일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게다가 직감과 통찰이 문득문득 쉽게 일어난다. 이것은 꿈에 강렬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뭐든 알아채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창조성이 활짝 꽃을 피운다. 때로는 마치 꼭 필요한 사람과 사건과 기회가 찾아와서 목표를 향해 당신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만 같다. 이게 바로 그 신비로운 끌어당김의 법칙일까? 아니면
신경망 활성화 시스템의 작용일까? 아무튼 원인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이로운 현실의 모델이기만 하면 그만이다. 원하는 현실의 모델을 무엇이든 택하여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자 그대로 현실을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다고 말하는 모델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이유로 나는 이 현실 구부리기 상태를 인간 존재의 궁극적 상태라고 부른다. 순전히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생산성이 궁극에 이르도록 조작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 상태에 있으면 마치 현실을 구부려서 마음속의 꿈을 향해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불안도 초조도 없이 수월하게 다가오는 꿈을 향해서 말이다. 누구나 이런 느낌을 한두 번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궁극의 상태에 좀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 관건이다. 가장 비범한 사람들은 그곳에 오래 머무는 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실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하나의 수행법이다. 나는 이것을 지복 수행이라 부른다. 지복을 수행하며 살라. 일상이 더없이 행복해지게 하는 기술을 배우다. 숀 아처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중립적일 때도 아니라 긍정적일 때 가장 잘 기능하도록 배선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얄궂게도 성공을 위해 행복을 희생하고 그로써 오히려 뇌의 성공률을 낮춰놓고 있다. 지복 수행, 행복 지수를 높이는 3가지 삶의 방식. 다음 3가지의 지복 수행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초월 연습이라 불리는데 당신이 습득하고 체화하게 될 의식의 훈련이다. 이 연습의 효과는 당신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일상의 만족감이 커지고 그 즉시 행복감이 밀려올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불행한 일이 영원히 없어질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지복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면 역경이 닥쳐왔을 때 좀 더 나은 위치에서 그것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행복의 허용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다음의 3가지 삶의 방식은 행복감을 한층 높여주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다. 때로는 몇 달 동안이나 지속되는 행복감을 낳기도 한다. 이것들은 내가 2008년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일과 사업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사용했던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이 방식은 견칙을 벗어나 짜릿하고 안전하지 않은 삶을 추구할 때 가끔 처하게 될 수 있는 불가피한 고비들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지복수행 1. 감사의 힘. 감사의 실천만큼 행복감을 한 번에 크게 높여주는 연습도 없다. 그만큼 많은 전문가, 과학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의 실천에 관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점으로는 다음이 대표적이다. 활력이 높아진다. 용서하고 싶어진다. 덜 우울하다. 덜 불안하다. 사회적 연대감이 커진다. 잠을 잘 잔다. 두통이 줄어든다. 지복수행 2. 용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자가측정 운동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른바 바이오 해커들은 자기 존재의 모든 측면을 수치화하여 측정한다.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슬립앱을 써본 적이 있거나 만보기 같은 것을 달고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를 측정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도 이미 자가측정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자가측정 운동이란 간단히 말해서 측정과 계량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는 명상 분야까지도 기존의 뇌파 측정 기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자가 측정의 물결에 합류하고 있다. 선 40년 명상과 전통적인 명상의 차이점은 간단하다. 선 40년 명상은 바이오 피드백에 기초한다. 명상할 때 머리에 전선을 달고 뇌파의 변화를 샅샅이 기록해보면 어떻게 명상하면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것도 그 즉시. 우리는 알파파를 늘려 창조성을 높이고 긴장을 풀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에 집중했다. 이 정도의 혜택을 누리려면 보통은 명상을 몇 년은 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큰 도약을 이루었다. 프로그램을 다 마칠 즈음 나는 무시할 수 없는 모종의 다른 느낌을 느꼈다. 사실 명상을 해오면서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빠르게 진보한 적은 처음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알파파를 늘리는 가장 큰 비결은 단지 한 가지였다. 우리는 7일 동안 그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용서였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은 알파파를 억누르는 가장 큰 요소는 분노와 원한의 감정임을 알아냈다. 그러므로 모든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우리의 삶의 방식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었다.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할 때 받은 안내서에는 용서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우리는 사고 능력과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깊은 명상 상태를 경험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것이다. 그런데 용서가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을 주었다. 그 결과도 뉴로 피드백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어 용서해야 했다. 나는 나에게 크든 작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건 동업자이건 가족이건 구별할 것 없이 모두 찾아내어 용서했다. 그리고 용서를 한 번 할 때마다 알파파가 급등했다. 그 방법은 믿을 수 없이 효과적이었다. 강철 멘탈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며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자신에게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가운데는 전혀 휘둘리지 않는다. 물론 누군가가 부당하게 굴면 방어도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않고 그저 자기만의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나는 선 40년 프로그램을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내면의 성장을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그만큼 엄청난 자유를 느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무수한 원한이 다 풀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 사라졌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 더없이 평화롭게 지낸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지복수행 3. 베풀기.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베풀기만 한 것도 없을 것이다. 베풀기는 감사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발로다. 감사할 때 삶에 긍정적인 감정과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나의 컵에 물이 가득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에먼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타인도 더 잘 돌본다. 바우 마이스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받는 사람이라기보다 주는 사람 쪽이라 칭한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중요시한다고 한다. 바우 마이스터 박사도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삶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주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대단히 강력한 정신적 고향을 일으키고 그다지 어렵지도 않다. 왜냐하면 행복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진심을 다해 웃거나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고 서류 가방이나 점심 도시락에 작은 쪽지를 붙여둬도 좋다. 이를 위해 좀 더 멀리까지 발걸음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도 좋고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알아서 하는 것도 좋다. 동료의 책상에 감사의 인사를 남겨도 좋고 별날 아닌데도 콘서트 표를 들고 애인의 직장 앞에까지 가서 기다리는 것도 좋다.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베풀기만 한 것도 없다. 돈도 전혀 소용없는 잘 모르는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는 서로 간에 교환하는 친절과 너그러움만이 유일하게 정말로 중요한 통화가 된다. 미래의 꿈을 창조하라. 지속적 행복을 불러오는 목표 찾기를 배우다. 제임스 제이 라차드는 신과의 인터뷰 중에서 인간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번다. 그러고 나서 건강을 되찾는 데에 그 돈을 다 써버린다. 그러고 나면 미래가 너무나 불안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 그 결과 현재에도 살지 못하고 미래에도 살지 못한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3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수단에 지나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게끔 만드는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나는 목표 설정 기법을 하나 개발하여 다듬어 왔다. 이 기법은 다름 아니라 3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는 것인데 이 질문들을 순서대로 잘 던져보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진짜 목표를 빨리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진짜 목표는 모두 다음 3 바구니 중 최소한 하나에는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 번째 바구니는 경험의 바구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가설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만큼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게 한다. 그리고 행복은 비범한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서 경의와 흥분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행복해야 우리는 목표를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2번째 바구니는 성장이다. 성장은 지혜와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여 성장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서 성장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일에서도 성장할 수 있으므로 인생은 끝없는 발견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3번째 바구니는 공헌이다. 많이 경험했고 성장했다면 우리는 어디에든 공헌할 수 있다. 세상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자기만의 특별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베품은 비범한 삶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최고 수준의 행복과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진짜 목표의 이 3가지 중요한 특성을 질문의 형태로 바꿔보자. 3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 1. 나는 이 생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2. 나는 어떻게 성장해 가고 싶은가? 3.
나는 어떤 공헌을 하고 싶은가?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